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홍림의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8년차 변호사로서 느끼는 장점 3가지랑 단점 3가지를 좀 솔직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8년차쯤 되면은 초년에 뭐 열정도 있고 약간 중견에 가까운 현장감도 좀 생기는데 동시에 익숙함이 주는 함정도 같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장점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보인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보여서 판단 속도가 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처음 보다 보면은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뭐 진술, 증거, 상대방의 주장, 뭐 일정, 감정. 그런데 이제 8년차 변호사 정도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해결, 솔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무엇인지, 이런 우선순위를 빨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모든 걸 좀 다 챙기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새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은 먼저 핵심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의뢰인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도 단단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 대부분은 일단 불안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법조항을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것보다도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불안이 줄어드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8년차쯤 되면은 이제 말의 순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결론을 말씀드릴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선택지에 따른 리스크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행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의 순서가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딱 잡히고 상담 자체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원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실전형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겠죠. 법률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이게 왜 문제되는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로 터져버리는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8년차 정도 되면은 이 선택이 당장에는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함정을 경험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든 수사 대응이든 간에 최소한의 손해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경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장점 3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단점 3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로는 초심으로서 초심 변호사의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제가 이제 초심을 말씀드렸는데 초년차 때는 모든 게 처음이라서 뭐 밤을 새면서 버티게 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어떤 직렬이든 간에. 근데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그러한 에너지가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부러 루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사건을 정리하는 템플릿이라든지 기록 검토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이제 여가로는 운동 같은 걸로 이렇게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8년차는 이제 열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버티는 시기가 오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쌓아온 경험이 편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대충 이 케이스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위험성인데요. 경험이 많이 가질수록 이제 생길 수 있는 익숙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보면은 이거 비슷한 케이스네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분류하고 싶어지고 수행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률 사건은 이제 디테일 하나가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경력이 쌓일수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더 사용하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빠지기 쉬운 뭐 함정, 아니면 쟁점 몇 가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둔 그런 체크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점 세 번째는 연차가 조금 더 이렇게 높아질수록 책임이 커지고 또 일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경력이 쌓이면 쉬운 사건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무거운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뢰인도 그 경력
있는 변호사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잘해서 바쁜 건가, 아니면 바쁘니까 더 잘해야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8년 차는 기술이 쌓이는 만큼 책임이 따라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8년차 변호사의 장점은 판단 속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런 능력들이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단점은 초심으로서의 그런 열정,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익숙함에 대한 함정, 그리고 책임의 증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이 쌓이는 구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한 주제가 있으신가요? 변호사 상담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라든지 사건 진행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그런 포인트 같은 것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가 변호사 8년 차로서 느껴본 장점 3가지랑 단점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제 개인적인 얘기에 대해서도 짧게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